50분. 2026년 1월 6일 라스베이거스 삼성전자 전시관 엔비디아가 머문 시간입니다. 예의상 들른 걸까요? 아닙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삼성은 엔비디아 HBM 테스트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뉴시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사실상 불발수순. 1년간 불합격했던 회사 전시관에 엔비디아가 50분을 머문 겁니다. 그 전날 뭔가 있었습니다. 2026년 1월 5일 CES 무대 젠슨 황이 처음으로 공개석상에서 말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우리에게 HBM4를 공급합니다. 1년 만에 역전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삼성전자를 HBM4 공급사로 공개석상에서 처음 명시한 겁니다. 그 다음날 50분.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화면을 두 개 띄워놓고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10월 뉴시스 기사 불발 수순. 오른쪽에는 2025년 9월 보도들. 삼성전자 HBM3E 품질 테스트 통과. 엔비디아의 HBM4 샘플 출하 완료. 1년 사이에 뭔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숫자를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현재 HBM 시장 점유율 SK하이닉스 약 50%, 마이크론 2위, 삼성전자 10%도 안 됨. 적고 보니 숫자는 잔인했습니다. 삼성은 HBM3 8단을 엔비디아에 조금 주고 있지만 3차 공급사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삼성이 바꾼 게 하나 있었습니다. HBM4부터는 최하단 베이스 다이를 파운드리 4나노급 공정으로 만들기로 한 겁니다. 기존 D램 공정보다 훨씬 미세한 방식입니다. 증권가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삼성전자 2026년 예상 영업이익 82조 원, 전년 대비 108% 증가, 목표 주가 15만 원. 다음 페이지에 HBM 시장 전망이 나와 있었습니다. 2026년 수요 증가율 77%, 2027년 수요 증가율 68%, 2027년 HBM4E 비중 전체의 40%. 화면을 끄고 창밖을 봤습니다. 50분이 뭘 의미하는지 아직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삼성이 HBM4 시장에 본격 진입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타이밍이 지금이라는 것. 저는 과거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와 엔비디아의 관계는 원래 나쁘지 않았습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삼성은 엔비디아 GPU 칩을 위탁 생산했습니다. 파트너였죠. 하지만 2013년 두 회사는 결별합니다. 삼성이 만든 칩에서 발열과 수율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엔비디아는 TSMC로 파트너를 바꿨고 그 후 10년간 TSMC만 사용했습니다. 더 큰 격차는 HBM에서 벌어졌습니다. 노트에 타임라인을 그렸습니다. 2020년 7월 SK하이닉스가 HBM2E를 먼저 양산합니다. 2022년 6월 SK하이닉스가 HBM3를 양산합니다. 같은 시기 삼성전자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당시 업계 보도를 찾아봤습니다. 삼성전자 HBM 수익성 낮다고 판단, 관련 조직 축소.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2024년 기준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의 HBM3 8단 제품을 일부 납품하고 있지만 3차 공급사였습니다. HBM3E 8단과 12단은 1년 넘게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업계 평가를 모아봤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의 기술 격차 1년 이상. 시장 점유율표를 다시 봤습니다. SK하이닉스 약 50%, 1위 마이크론, 2위 삼성전자 10% 미만. 엔비디아 공급망에서 삼성의 존재감은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2024년 10월 11일 뉴시스 기사를 다시 열었습니다. 제목이 이랬습니다. 삼성전자 엔비디아 HBM3E 품질 테스트 사실상 불발 수순. 본문에 업계 관계자 말이 인용돼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부터 HBM3E를 엔비디아에 공급하기 위해 품질 테스트를 진행했으나 아직 통과하지 못했다. 올해 안에 공급이 시작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24년 말까지도 이 상황이었습니다.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9월 보도톤이 바뀌었습니다. 삼성전자 HBM3E 품질 테스트 통과, 엔비디아의 HBM4 샘플 출하 완료.
1년 남는 시도 끝에 기술력을 인정받은 겁니다. 관련 기사를 더 찾았습니다. 삼성의 전략 변화가 있었습니다. HBM4부터는 최하단 베이스 다이 제조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기존 D램 공정 대신 파운드리 4나노급 미세 공정을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기사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성능과 전력 효율을 대폭 끌어올리겠다는 의도. 저는 노트에 두 개의 열을 그었습니다. 왼쪽에 적었습니다. 삼성이 뒤처진 이유. 2020년대 초반 HBM 투자 축소. SK 하이닉스보다 양산 1, 2년 늦음. 엔비디아 품질 기준. 통과 실패 반복. 오른쪽에 적었습니다. 삼성의 반격 준비. 2025년 9월 HBM3E 통과. HBM4 샘플 출하 완료. 4나노 공정 적용 결정. 타이밍을 다시 봤습니다. 2026년 1월 5일 젠슨왕이 삼성을 HBM4 공급사로 공개 언급. 2026년 1월 6일 엔비디아가 삼성 전시관 50분 방문. 1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저는 2026년 1월 5일 기조연설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젠슨 황이 무대에 섰습니다. 검은 가죽 자켓, 그의 트레이드마크죠. 그가 공개한 건 차세대 AI 가속기 루빈이었습니다. CPU와 결합한 베라 루빈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2026년 연내 출시 예정. 하지만 제가 주목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젠슨 황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We will be the only buyer of HBM4. Samsung Electronics, SK hynix, and Micron will supply HBM4 to us. For the time being, no other company will be able to use HBM4. 영상을 멈췄습니다. 그가 한 말을 3번 다시 들었습니다. 유일한 HBM4 구매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당분간 다른 회사는 사용 불가. 특히 삼성전자를 명시한 게 처음이었습니다. 과거 발표들을 찾아봤습니다. 2024년, 2025년 발표에서는 주로 SK 하이닉스만 언급됐습니다. 삼성전자는 거의 나오지 않았죠. 그런데 2026년 공개석상에서 삼성을 HBM4 공급사로 못 박은 겁니다. 저는 시장 전망 자료를 펼쳤습니다. HBM 시장 성장률이 나와 있었습니다. 2026년 전년 대비 77% 증가, 2027년 전년 대비 68% 증가. 숫자를 보고 있는데 다음 페이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2027년 HBM 총 수요량의 40%를 7세대 HBM4E가 차지할 것으로 전망. 시장이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급은 어떨까요? 관련 보도를 찾았습니다. HBM 공급 부족 심각, 엔비디아 공급선 다변화 필요. 엔비디아는 현재 SK 하이닉스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았습니다. 약 50%. 공급 부족 상황에서 단일 공급사 의존은 위험했습니다. 삼성전자 입장은 어땠을까요? 증권가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삼성전자 2026년 예상 영업이익 82조 원, 전년 대비 108% 증가. HBM 부문 전망도 나와 있었습니다. HBM3E 공급 확대 및 HBM4 물량 확보 시 추가 상승 가능. 목표 주가는 15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삼성의 기술 전략을 다시 봤습니다. HBM4부터 베이스 다이를 파운드리 4나노급 공정으로 만든다는 것. 이게 왜 중요한지 찾아봤습니다. 기존 D램 공정보다 회로 선폭이 훨씬 미세합니다. 성능이 올라가고 전력 효율도 개선됩니다. SK 하이닉스는 아직 이 방식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삼성이 기술적 차별화를 시도한 겁니다. 화면에 두 개 뉴스를 나란히 띄웠습니다. 왼쪽, 2025년 9월 삼성 HBM3E 테스트 통과. 오른쪽, 2026년 1월 5일 젠슨 황 삼성 언급. 그리고 그 다음 날, 50분.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엔비디아는 공급선이 필요했고 삼성은 물량이 필요했습니다. 두 회사의 이해관계가 일치한 겁니다. 저는 같은 날 다른 뉴스를 발견했습니다. 2026년 1월 5일 젠슨 황이 기조연설을 하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SK 하이닉스 광노정 대표와 메모리 핵심 임원들이 움직였습니다. 목적지는 AMD였습니다. 중앙일보 보도를 열었습니다. SK 하이닉스 CES에서 AMD와 접촉 강화. 기사에는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광노정 대표를 비롯한 메모리 핵심 임원들이 총출동해 AMD를 방문했다. 저는 멈췄습니다. 왜 AMD였을까요? 현재 AMD의 주요 메모리 공급사는 삼성전자입니다. 그런데 SK하이닉스가 직접 찾아간 겁니다. 이유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AMD의 상황을 봤습니다. 2025년 10월 AMD는 오픈AI와 거대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차세대 AI 가속기 MI450을 4년간 총 6기가와트 규모로 공급하는 계약이었습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오픈AI는 AMD 신주 인수권 1억 6천만 주를 확보했습니다. 최대 지분 10%입니다. MI450은 2026년 하반기 출시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칩은 기존보다 훨씬 높은 용량의 HBM4를 요구했습니다. 관련 보도를 더 찾았습니다. 삼성전자, 현재 AMD MI450용 HBM32 12단 제품 공급 중. MI450에도 삼성이 HBM4 상당 물량을 맡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런데 SK하이닉스가 AMD를 찾은 겁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왜 SK하이닉스가 AMD를? 답은 엔비디아에 있었습니다. 현재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HBM의 약 50%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압도적 1위 공급사죠. 하지만 2026년 1월 5일 젠슨왕이 삼성전자를 HBM4 공급사로 공개 언급했습니다.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위기감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증권가 분석 자료를 열었습니다. 엔비디아, SK하이닉스 의존도 낮추기 위해 공급선 다변화 추진 중. 삼성전자 HBM4 진입 시 SK하이닉스 점유율 하락 가능성. SK하이닉스도 고객사 다변화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AMD였습니다. AMD는 오픈AI 계약으로 향후 4년간 막대한 HBM4 수요가 확정돼 있었습니다. 현재는 삼성이 주 공급사지만 SK하이닉스가 끼어들 여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타이밍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2026년 1월 5일 오전 젠슨왕 삼성 언급 2026년 1월 5일 오후 SK하이닉스 AMD 방문 2026년 1월 6일 엔비디아 삼성 전시관 방문 같은 날 같은 시각 네 회사가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구조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엔비디아는 SK하이닉스 의존도를 낮추고 싶었고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 의존도를 낮추고 싶었습니다. 삼성은 엔비디아 물량을 확보하고 싶었고 AMD는 안정적 HBM 공급이 필요했습니다. 사자 밸런싱 게임이었습니다. 업계 관계자 말을 찾았습니다. HBM 공급 부족으로 메모리 제조사들의 협상력이 커졌다. 과거처럼 엔비디아가 일방적으로 갑이 아니다. 권력이 재분배되고 있었습니다. 이 권력 게임의 다음 장면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는 화면을 하나 더 띄웠습니다. HBM 시장 데이터였습니다. 숫자를 하나씩 적어 내려왔습니다. 현재 HBM 점유율 SK하이닉스 약 50%, 마이크론 2위 삼성전자 10% 미만. 2026년 시장 규모 전망 전년 대비 77% 증가. 2027년은 68% 증가. 그리고 2027년에 HBM4E가 전체 수요의 4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증권가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SK하이닉스 2026년 예상 영업이익 100조 원, 영업이익률 60.7%. 삼성전자 2026년 예상 영업이익 82조 원, 전년 대비 108% 증가. 두 회사 합쳐서 180조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엔비디아가 삼성에 HBM4 물량을 얼마나 주느냐에 따라 SK하이닉스 점유율이 달라집니다. SK하이닉스가 AMD에 얼마나 공급하느냐에 따라 삼성 물량도 달라집니다. 저는 또 다른 숫자를 찾았습니다. 국민연금 보유 지분이었습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2026년 1월까지 국민연금은 반도체주를 적극 매수했습니다. SK하이닉스를 자회사로 둔 SK스퀘어. 국민연금은 지분을 7.67%에서
8.8%로 확대했습니다. 삼성전기, LG이노텍, ISC 등도 지분을 늘렸습니다. 시사저널 보도를 열었습니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상장사 지분가치 중 약 31%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기업에 집중. 삼성전자 보유액 약 15조 원, SK하이닉스 지분율 7.4%. 국민연금 전체 자산의 55% 이상이 주식에 배분된 상태였습니다. 2026년 주식 매입에만 50조 원 이상 배정됐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만약 삼성전자가 HBM4 물량을 확보해서 목표 주가 15만 원을 달성하면 국민연금 수익은 얼마나 늘어날까요? 만약 SK하이닉스가 AMD 물량까지 확보해서 영업이익 100조 원을 넘기면? 반대로 만약 삼성이 HBM4에서 밀리면, SK하이닉스가 AMD 진입에 실패하면? 숫자는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모두 캡처해서 한 장에 모았습니다. 왼쪽 위 엔비디아 삼성 전시관 50분 방문, 오른쪽 위 SK하이닉스 AMD 접촉, 왼쪽 아래 HBM 시장 2027년 40%, HBM4E, 오른쪽 아래 국민연금 31% 집중. 이 네 개가 연결돼 있었습니다. 업계 전문가 인터뷰를 찾았습니다. 2027년 HBM4 시장에서 진짜 승자가 결정됩니다. 지금은 모두가 준비 단계입니다.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50분이 의미하는 건 이거였습니다.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2027년을 향한 포지셔닝이었습니다. 삼성, SK하이닉스, 엔비디아, AMD. 네 회사 모두 자기 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당신의 연금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2026년 1월, 지금 이 순간에도 내 회사는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삼성전자는 HBM4 양산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고, SK하이닉스는 AMD와 협상을 이어가고 있을 겁니다. 엔비디아는 공급선 다변화를 계속 추진할 것이고, AMD는 오픈 AI 계약 이행을 위해 안정적 HBM 확보에 집중할 겁니다. 2027년 시장 전망을 다시 펼쳤습니다. HBM4E가 전체 수요의 40%, 이 시장에서 누가 얼마나 가져가느냐가 승부처입니다. 삼성의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4나노 파운드리 공정으로 베이스 다이를 만들어 성능을 높이고 엔비디아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 SK하이닉스의 전략도 보였습니다. 엔비디아 1위 공급사 지위를 유지하면서 AMD라는 새 고객을 추가하는 것. 저는 과거 자료를 다시 봤습니다. 2013년 삼성과 엔비디아는 결별했습니다. 13년이 지난 2026년 두 회사는 다시 만났습니다. 50분이라는 시간 동안요.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증권가 목표 주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삼성전자 15만 원, SK하이닉스 100조 원. 영업이익 달성 시 추가 상승 전망. 국민연금 보유액을 계산했습니다. 삼성 15조 원, SK 관련 지분 포함하면 23조 원 이상. 만약 두 회사 주가가 목표치를 달성한다면 국민연금 수익은 수조 원 단위로 늘어날 겁니다. 반대로 실패한다면 손실도 그만큼 커집니다. 저는 마지막 뉴스 하나를 더 찾았습니다. 중국 반도체 장비 자급률 50% 의무화 추진. 2027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이라는 변수도 남아 있었습니다. 화면을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2026년 1월 6일 50분의 방문. 그날 삼성 전시관 안에서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과는 2027년에 나올 겁니다. HBM4 시장이 본격 개화할 때 삼성의 4나노 전략이 통했는지, SK하이닉스가 AMD 물량을 따냈는지, 엔비디아가 공급선 다변화에 성공했는지, 그 결과에 당신의 연금 수익률이 달려 있습니다. 저는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2027년 진짜 승자가 결정된다. 그리고 노트를 덮었습니다. 게임은 이미 시작됐고 우리는 모두 이 게임 안에 있다는 것.
당신 연금 계좌에 찍힐 숫자는 라스베이거스 삼성 전시관 50분이 결정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게임을 계속 추적할 겁니다. 2027년 HBM4 시장이 열릴 때 삼성이 엔비디아 물량을 얼마나 따냈는지, SK 하이닉스가 AMD와 계약을 성사시켰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국민연금 수익률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그 모든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구독하시면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50분의 비밀, 이제 막 풀리기 시작했습니다.